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구호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이제 안 보고도 할 줄 아시죠? 네, 안 보고 할 줄 아실 만큼 이 네 가지 구호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육을 살리는 접지, 영을 살리는 접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기 앞에 있는 처음에 접지는 땅을 접하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접지는 지저스의 지자만 따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제가 좀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전에 한 영상,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원인 중에 요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실제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그 세포의 기능을 더 노화시킨다, 이런 개념들이 있죠.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노화가 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당뇨나 어떤 대사증후군, 비만과 관련된 그런 염증과 관련된 반응에 있어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전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학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노화와 질병의 원인으로 주목받아온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으로 운반돼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다.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기관으로 산소를 이용해 대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활성산소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고 몸속에 침입한 병원체를 공격해 인체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몸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들은 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세포막과 세포 내 단백질, 심지어는 유전자를 공격해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활성산소는 사실 우리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한 항산화 시스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과도하게 우리의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과도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산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노화를 유발하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활성산소. 이건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세요. 이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안에 있는 세포 또는 DNA 같은 것을 공격해서 만성질환, 노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위장병, 두통, 피로, 무력감,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우리 인간의 세포입니다.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여기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말하면 세포의 공장 같은 역할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들어가면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매연이 나오죠. 자동차를 타도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부산물이 나와요. 매연 같은. 그 부산물이 뭐라고요? 활성산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거를 먹고 산소를 호흡하면 이 활성산소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좋은 역할도 있어요.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들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되게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을 산화시켜서 그거를
과산화지질하는 것으로 만든답니다.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드는 것이 이 활성산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 뚜껑을 딴 다음에 오래 상온에 두면 기름이 부패하잖아요. 그것이 산소 때문에 기름이 산화된 거래요.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질이 산화가 되면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어디를 막으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위험한 이유는 즉각적으로 장기적이든 뭐는 즉각적이든 우리 몸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영상처럼 DNA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을 공격해서 질병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세포가 변형되고 또는 손상이 되면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1991년도에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합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지구상에 시작.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만 6천 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다. 쉽게 말하면 병 걸린 이유는 대부분 다 거의 99%가 뭐 때문에요?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몸이 반드시 아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호흡할 때 체내에 들어와서 약 2에서 3% 정도가 완전히 산화가 못 돼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를 자유라디칼 또는 활성산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찾겠죠. 마이너스랑 결합을 해야지 안정화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상적인 세포에서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상적인 세포가 망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되게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활성산소가 전자를 뺏어온답니다. 그래서 아토피, 심근경색, 암, 동맥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등 거의 90% 이상의 모든 병들이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를 뺏어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으니까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필요해요, 몸에. 그래야지 활성산소를 뭐 시킬 수 있다면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포에 있는 건강한 것들이 다 뺏겨나가니까.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짝을 다른 원자들도 불안해지면 결국 세포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산화 시스템, 즉 산화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뜻이죠. 우리 몸이 산화되면 안 좋으니까 그 산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우리 몸의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자연 치유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활성산소를 발생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인체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그거를 공격해서 중화시킵니다. 그게 기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버해버리면 용량이 과하면 이제 몸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이 오는 거죠. 언제부터 그러냐면 저도 여기 벌써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30대 중반부터 넘어가면 이제 신체적으로요. 활성산소가 더 증가하고 항산화 능력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대부분 다 포함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유하면 노후된 차량이면 쉽게 말하면 연비가 더 좋아요? 낮아요? 낮죠. 안에 찌꺼기 많이 찼으니까 노후된 차량이 연비가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는 올라가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질병에 많이 걸리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날 뭐 무리하거나 하면 애들은 하룻밤만 자면 그 다음날 쌩쌩해요. 근데 우리는 막 밤에 조금 늦게 자도 그 다음날 막 비몽사 뭐 해롱해롱 하죠. 애들은 건강해가지고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을 저도 이제 조금 경험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제가 이미 강의했지만 활성산소는 나쁘다? OX. 활성산소는 나쁘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활성산소가 적당한 건 좋은 거라 그랬죠? 이게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내 몸에 침입한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과 결합해서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하면 과하면 너무 많아지면 그게 전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정상적인 공격하기 때문에 나쁜 거지 활성산소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죠. 활성산소가 막 많아지면 그걸 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것이 재림교회의 예방의학의 핵심입니다. 재림교회는 병 걸리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뉴스타트죠. 그래서 이왕이면 병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재림교회 의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몇 가지 요소만 되게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과식입니다. 과식.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장수촌에 많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먹고 많이 걷고 적게 먹어요. 소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먹는 게 아니고 소식하는 겁니다. 작게 먹는 것입니다. 적게 먹는 거죠. 과식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식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시면 과식은 이 시대의 죄다. 그러니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는 건 죄입니다. 과식이 우리 몸에 있는 위죠. 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위장은 약화되고 소화기관은 연약해지고 연달 일어나는 불행과 더불어 질병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을 공격해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조금 드셔요. 아셨죠? 배부르다 하기 전까지 드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분비되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것이 몸을 보호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가빠지죠. 그렇죠? 호흡이 가빠지면서 맥박과 혈압이 증가해서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니까 평소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감사하게도 스트레스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증언번호 2권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지나친 운동입니다.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또한 증가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적당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것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운동이 과하지 않아요. 우리 다 운동 부족이지 운동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에 있어서 절제를 실천해야 된다. 너무 과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과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과로 나쁜 거지만 적당한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영상을 한 1분짜리 간단한 걸 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뇌에 있는 BDNF를 개선시킵니다. 그것은 BDNF라는 것은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인데요. 이것이 증가되게 되면 개선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널브셀, 신경세포와 뉴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운동이 뇌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의 생성이 있다. BDNF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하고 생존을 돕는 물질로 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BDNF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운동을 하면 증가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열쇠가 바로 BDNF라 할 수 있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당연히 뇌가 노화되고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대요?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답니다. 뭐 하면?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우리 가장 나쁜 게 바로 흡연입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대표적인 인체의 적이 있다면 바로 담배입니다. 이 담배 연기에는요, 타르, 니코틴 같은 유해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담배 한 개 피를 피울 때 활성산소가 몇 개 생기는 줄 아세요? 담배 한 개 피에 활성산소가 100조개 생긴답니다. 한 갑이 아니고 한 개피. 한 개피를 피면 몸에 활성산소가 100조개가 생긴대요. 몸에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아프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흡연하시면 안 되죠. 술과 담배는 사람의 피를 오염시켜서 매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독약 때문에 희생됩니다. 많은 사람이 술, 담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담배에 대한 불건전한 욕구에 방종한 자들은 건강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즉 과식, 스트레스, 지나친 운동, 흡연 등 이런 것들을 혹 우리가 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항산화제, 즉 산화를 저항하는 것들을 잘 먹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산화제가 뭘까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어디에 활성산소를 좀 멈추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채소, 과일, 견과류.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것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먹는 양이 우리가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다 커버를 못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거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맨발 걷기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맨발 걷기 중에서 접지, 오늘 이 접지 부분을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또 저의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활성산소는 전자적으로 뭐라고요? 플러스. 그렇죠? 전자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땅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음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플러스 양전화가 땅에 있는 음전화와 만나서 뭐가 될까요? 중화가 됩니다. 제가 다 측정해 드렸죠? 중화가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오늘 좀 3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지압 이론인데요.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숲에는 돌멩이, 나무 뿌리,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갈들도 많고 그러면 처음에 되게 발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발에 있는 지압점들을 잘 공격이랄까요? 이렇게 잘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과 온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압점들을 거기 자극시킴으로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어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발 부위별 지압 효능인데요. 잠깐 보시면 앞에 다 보셨죠? 이게 뭐냐면 리플렉솔로지 요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공부했는데 이 리플렉솔로지 요법이 바로 강력한 자연 건강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과 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어떤 점들이
몸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프실 때 이렇게 눌러주면 그 부분이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는 뭐 목부터 여기 밑에까지 전체를 다 지압되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땅을 밟고 걷기만 해도 정말 많은 아주 유익한 것들이 우리 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발로 걸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 부분이 아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더 밟으시고 지압해 주셔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뭐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지압판 있으시죠? 지압판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면 아주 많은 부분이 몸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지 이론인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다 땅을 밟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신발을 신고 땅을 맨발로 밟지 않습니다. 인간 외에 다 맨발로 밟습니다. 동물들, 식물들 다 땅에 맨발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맨발로 땅을 밟아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인간만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땅과 이렇게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활성산소는 플러스 양전하이고요. 땅은 음전하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화시켜야지 몸에 있는 모든 많은 질병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하면 엄청 똑똑하겠죠?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뒤를 잇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 전자파를 막아주는데요. 이것을 우산 효과라고 해서 과학 잡지에 실었다고 합니다. 우산이 뭐죠?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맨발로 땅을 디디면 모든 전자파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산 효과예요. 정말 그럴까? 과학자가 말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인체의 전이는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이해 안 되실 거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인체의 전이는 지구의 전기적 똑같으며 단 맨발로 맨땅을 밟는 맨땅 요법 중일 때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되어 지구의 전기 시스템이 확장된 것과 똑같다. 지구의 포텐셜, 치유 에너지는 그래서 인체로부터의 전자기파를 없애고 줄여주며 바깥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저도 읽고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실 때 A죠, A. A 사람은 신발을 신고 땅에 서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그러면 이 175cm 정도로 했을 때에 몸 정도에 약 350V나 되는 전자기파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350V를 직접 사람이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전자파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분산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요. 맨발로 벗으면 이게 0V가 됩니다. 중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0V죠. 0V의 땅과 같이 이렇게 위로부터 쭉 땅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적으로. 그러니까 머리 위로 이 350V가 이렇게 둥그랗게 올라가겠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우산 효과가 되어서 전자기파나 정전기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공기 절연체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전자기파나 전자파나 정전기로부터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자파 이런 거 안 좋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 노트북도 전자파가 나오니까 좀 줄여라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렇게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맨발로 자주 땅을 밟는 게 좋고요. 특별히 고층 아파트 높은 데 살수록 이 전이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고층에 살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땅으로 나와서 맨발로 땅을 밟는 게 좋다. 그래서 0볼트로 만들어주는 것이 몸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접지 매트를 사가지고 제가 일을 할 때 여기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콘센트에 보시면 다 접지선이 있어요. 콘센트가 있고 옆에 구리선이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건물은 땅과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접지 매트가 이제 은사 매트라고 해가지고 은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손을 제가 꼽으면 여기 지금 맨 땅을 밟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밟고 있으면 제가 지금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노트북 앞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지만 제 위에는 우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파로부터 많이 보호를 해주고 몸이 회복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요즘에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목사들은 이제 노트북 하는 게 많으니까요. 작업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접지, 즉 땅과 접촉을 하면 우산 효과를 통해서 전자파나 몸속 전전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하와이의 주주배 클리닉의 의사인 티몬 카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접지 전에 혈액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막 뭉쳐있죠. 이거는 접지 후 땅을 밟은 다음에 혈액을 찍은 것입니다. 되게 많이 이렇게 풀어져 있죠.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묽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몇 분 동안 접지한지 아십니까? 실험 시간은 얼마 동안 했을까요? 실험 시간. 1시간? 한 2시간? 얼마 했을까요? 여기 보시니까 10분. 딱 10분을 접지했는데 이렇게 혈액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빠도 여러분 10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분 아니면 뭐 20분이라도 안 걸어도 돼요. 만약 걷기 힘드시면 앞에 나와서 그냥 맨발로 땅을 대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땅 10분만 땅을 밟아도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 혈액이 묽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모든 병들 다 안 좋지만 암은 그래도 걸리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나마 좀 고통이 덜해요. 그런데 심혈관계 질환,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하면 정말 힘들게 사십니다. 오랫동안 고통당하시죠. 그러니까 혈액이 묽어야 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막히면 다 병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비오 메파라는 이제 혈액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병원이나 아니면 한의원에서 하는 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아마 이호시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 다 측정해 주셨을 텐데요. 제가 이걸 몇몇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걸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제 나이보다 한두 살이 많았습니다. 제 혈액이, 건강 척도가. 근데 제가 딱 지금 맨발 걷기 한 4개월째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됐습니다. 어제. 김영섭, 여기 7월 8일 어제 됐거든요. 제 혈관 건강 지수가 마이너스 22살.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22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혈관 나이가 지금 20살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혈관 나이가 20살입니다. 제가 한 게 뭐밖에 없냐면 맨발 걷기밖에 안 했어요.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땅을 밟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4개월 만에 혈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도도 원래 제가 경계였거든요. 근데 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측정기 있으니까 이따가 필요하신 분들 측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측정기가 최대가 마이너스 30까지 있더라고요. 제 목표가 30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걸으시면 돼요. 맨발로 땅을 밟으시면 혈액을 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좀 이제 뇌경색이 좀 오셔서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셔서 몇 차례 이제 시술을 받으시고 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뇌경색, 이거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서 처방을 해줍니다. 약을.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같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먹으셔야 됐습니다. 한동안 드시다가 제가 이제 4월 달에 맨발 걷기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저희 아버지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매일 2시간씩 아침마다 이제 산을 가셨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아빠 전화해서 그 약 끊으시라. 약 갖고는 절대 못 고친다. 끊으시라. 하고는 약을 안 먹고 맨발 걷기만 2달 하셨어요. 그다음에 정기검진 날 서울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이제 면담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녹음을 해서 전 들려줬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약 안 먹었다고 혼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는 약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 잘 먹었습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액이 너무 깨끗합니다. 앞으로 약을 더 잘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까 그 혈액 측정을 가서 집에서 해드렸더니 나이보다 마이너스 10살이 젊게 나왔더라고요.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근데 맨발 걷기로 혈액이 그렇게 젊게 나오고 지금도 이제 본인이 좋으시니까 몸이 건강하게 느껴지시니까 매일 1시간 반 또는 2시간씩 걷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혈액이 건강해지면 진짜 몸이 쌩쌩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피로감도 없고 정말 좋아요. 걸으십시오. 가능하면 맨발로 걸으셔서 여러분의 몸이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경계로 가면 두통이 오고요. 심혈관계로 가면 고혈압, 고지혈증, 위로 가면 속쓰림, 췌장으로 가면 당뇨, 장으로 가면 변비 이런 것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또는 코티졸을 없애주는, 줄여주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정말로 숲속에서 걸으시면 가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서 걸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찬미가 절로 나와요. 네, 진짜 그래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그리고 불면증 없어집니다. 잠 정말 잘 잡니다. 진짜 잘 잡니다. 잠을 잘 자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걸으셔서 이러한 스트레스 날리시고 혈액도 묽게 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쉽게 말하면 발바닥 아치, 우리가 발을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치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정상적인 발입니다. 이게 평발이고요. 이게 이제 좀 이제 불안한 나쁜 요족이라는 까치발인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98%의 체중을 2%의 발이 의지를 해요. 근데 그거를 원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지 체중이 분산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널을 뚫을 때 네모나게 뚫지 않고 동그랗게 하잖아요. 그럼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을 신으면 신발 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 아치의 이런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발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맨발로 걸으면 이 아치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분산되고 피곤하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힐이나 또 신발을 좁은 거나 뭐 그런 걸 오래 신으면 반드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맨발로 걸으면 그것이 회복이 된대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허리가 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허리가 굽는데요. 근데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에 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많이 허리가 펴지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발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지켜라? 제2의 심장인 발을 지키셔야 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걸으시면 발에 있는 역할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막 온몸으로 보내고 발이 욱신욱신 하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 잘 되고 정말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을 살리는, 우리의 몸을 살리는 접지, 땅을 밟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매일 하셔야 돼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접지, 접지저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활성산소가 많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병도 생겼죠. 죄책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단절,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분께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옆에 있는데도 그 생명의 근원과 뭘 하지 않았냐면 믿음으로 접촉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땅만 밟으면 건강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 막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 쪽으로 슬쩍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만져라 좀. 만져.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여인이 써 있어요. 예르신에. 간신히 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그 단 한 번의 접지저스, 단 한 번의 접촉으로 모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가 자기가 나았다는 걸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게 되었다. 땅을 밟으면, 땅과 접지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접지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그분을 터치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모든 죄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만나세요. 그분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마음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성도 믿음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산상보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접하셨거든요. 접촉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와요. 그들은 그분, 예수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몸이 피곤할 때. 근데 하나님과 딱 만나자 피로가 회복됐어요. 보잖아요. 전신을 휩싸고 있는 상쾌함. 이게 하나님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근심, 마음의 죄의 짐 모든 것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육을 살리는 접지, 영을 살리는 접지저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멤버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 깨끗해졌고요. 밤에 잠 잘 자고, 제가 요즘에 낮에 낮잠을 안 잡니다. 가끔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낮에 안 졸려요. 활력이 넘치고 있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막 의욕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화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제 살이 쪘습니다. 제 최초로 62kg가 됐습니다. 제 최초로 태어나 처음으로 60kg 넘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수치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할까 하다가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간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강표 지사님께서 제 피를 몰래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따로 이제 검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기본만 검사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검사 다 하더니
평소 간 수치가 한 100 정도가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1000이 넘게 나왔어요. 10배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전 전화했어요. 이 목사님 이게 무슨 어떤 일이냐 했더니 얘 뭐 몰라요 저도. 했더니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 정밀 검사를 받아라.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죠. 정말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간장약을 2개월 동안 먹고 약을 먹은 다음에 그때는 맨발 걷기 전이에요. 먹고 갔는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 제가 3월달에 이제 이 맨발 걷기를 이제 제가 접하고 한번 걸어보자. 내 몸을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고는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곤했던 이유가 간이 약하니까 저희 집엔 좀 간이 좀 약하거든요. 집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피곤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개월, 3개월 동안 하긴 했지 뭐 물론 건강검사 다 받았어요. 간 수치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간이 회복되니까 몸이 건강해졌고 새벽기도 할 때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전에 되게 힘들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침에 잘 일어나고 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내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맨발 걷기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과 접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걸으세요.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육을 살리는 접지를 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는 접지저스 예수님을 하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